정도부장 박예리입니다. 본격적으로 공청회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총 여학생의 후보자 공청회, 이후 15분 휴게, 이어서 32대 총학생의 후보자 공청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32대 총학생의 후보자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니까 끝까지 잘 신청해 주시고요. 먼저 총 여학생의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총 여학생의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총 여학생의 후보 하이파이브 3분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슬로건에 대해서 너와 내가 가까워지는 소리 하이파이브! 안녕하십니까. 제28회 총여학생의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김근영, 부후보로 출마하게 된 노소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언론사 패널들 소개가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대방송국 VOH 선용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대방송국 VH 이소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대신문 대학보도부 배정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대신문사 대학보도부 이혜인 기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공청회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여학생의 공청회는 공개 질문 4개와 비공개 질문 3개로 진행되겠습니다. 공개 질문은 사전에 후보자님께 미리 통보해드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질문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질의에 대한 시간은 2분이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개 질문이든 비공개 질문이든 3분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그에 대한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응답 시간이 초과할 경우 제가 제재 조치를 할 테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부터 총 여학생회가 학생권익위원회로 확대 혹은 개편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설명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우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올 한 해 동안 총여학생의 집행부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저는 시대 흐름에 따라 이제 현재 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는 이제 그냥 좀 더 효율을 추구해서 학우들한테 좀 더 편익을 제공하는 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저희가 그 자료집 같은데 다 실지 못해서 저희가 아쉬웠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또 저희가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기구의 이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만약 저희가 당선된다면 당선 직후에 이제 기구 전환을 기구의 이름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첫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개정된 학생 회칙에 대해서 의결안으로 들고 가서 저희가 일단 이름부터 바꾸고 그때부터 학교 각 부처와 소통하고 이제 그때 학생의 관계자분들과도 소통해서 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기구 이름부터 당선이 되시면 바꾼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총 여학생회는 우리 학교 한양대학교를 다니는 여학우분들의 편의를 사실 보다 많이 편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시게 되는 일 역시 남하고 여하고 할 것 없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로만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총 여학생회에서 그 남녀 구분 없이 그 더 많은 포괄적인 학우들을 위한 기구로 변화하는 것과 별개로 총 여학생회가 기존에 진행하던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사업이라든지 성희롱 성폭행 신고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여학우들을 위한 고유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 혹은 더 발전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축소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안고 가는 형태입니다. 아니 그 부분이 축소나 사라진다라는 점을 물은 게 아니고 네. 혹시 이제 학생권익위원회로 바뀌게 되면 이제 여학우분들에게 신경 썼던 만큼 다른 학우분들
분들에게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인지, 뭔가 더 추가적으로 일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은 아예 애초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학생들의 편의만을 보는 그런 기구로 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희 공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생권익위원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편중을 한 것은 학우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대소사에 대해 알 권리,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학우들이 응당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문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저는 되게 협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부가적으로 한 학생 자치기구가 하는 일이 거기에 한정돼서는 좀 그 영역이 협소하니까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넓힌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후에 이제 총여학생회가 학생권익위원회로 변경되었을 때 이제 그 바뀐 기구는 총학생회 소속이 아닌 지금 총여학생회처럼 별개의 소속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고심을 했는데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뭔가 흡수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총여학생회가 이름 바꾸고 고유의 그 별개의 기구로 운영이 되되 운영하면서 뭔가 진행하면서 이게 온전하게 이상적인 형태로 저희가 원하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행착오로 겪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면 네, 저희는 되게 유동적으로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어디로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총 학생권익인권위원회로 변경됐을 때 일이 잘 진행되면 그만의 기구로 남아있되 그렇지 않으면 총학생회랑 합쳐질 수도 있다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지를 열어두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저희가 학우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참여단과 관련된 공약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것인지 학생 참여단이라는 공약 자체의 취지는 학우들이 스스로 이렇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거지만 만약에 학우들의 참여가 미미하다면 사회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봉사 점수를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명예 수료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 기구 자체를 그러면 어떤 부스를 설치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강당을 뛰시면서 의견을 들으신다는 것인지 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참여 카테고리에 보면은 참여단 외에도 그 한양신문고라는 공약이 있어요.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는 커뮤니티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일정 학생 다음의 아고라처럼 일정 수의 학생들이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참여단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몇 월 몇 시에 이러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학우들의 참여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상시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아무래도 좀 더 권위 있는 기구가 돼야 학교 측에 더 전달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의 참여가 미진했을 경우에 그냥 그런 의견들을 학교에 전달하는 것에 우위를 둔다는 것인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강신청 같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수강신청에 문제가 있었지만 누구한테 이거를 해야 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학생회를 했고 그랬을 때는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날라오긴 했어요. 저희는 그거에서 착안을 해갖고 이 학생 참여단을 통해서 학우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의견을 들은 뒤 그 의견을 더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들은 뒤 그 의견을 좀 더 문제 해결을 더 촉구할 때 학우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그런
네. 일반하고 개인이, 그러니까 소수가 말하더라도 학교 측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우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편이에요. 제가 만났던 학교 관계자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공개적으로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학생 참여단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우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에 가장 가깝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정부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신다고 하신 계획, 그 공약은 혹시 총학생회 측에 같이 함께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네, 옆에 있는 하이파이브 선봉과 같이 진행이라는 말이 애매한데요. 저희가 그 그 상권 위생 상태 점검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거는 학생들로 구성된 그 집단이 직접 가가지고 상권을 점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실은 이유는 안산시라든지 보건소 같은 전문 기구에 의뢰를 해서 우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학우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 학생 신분으로 직접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총학생회 하이파이브과 같이 함께 네, 그러면 요청을 같이 하는 거죠.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 먹거리가 안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교 앞 상권을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앞서서 학생 식당을 먼저 손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점검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기자님의 질문을 듣고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 그러면 학교 교내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하거나 저희가 좀 더 학우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뭔가 해결책을 내놓는 방향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공약 중 포인트 분위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장소에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복지관에 1층이나 2층에 한두 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재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그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코인모델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마 기구 자체에 그런 화재 발생이 예방이 되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음 그럼 비공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BOH 한대방송국입니다. 한양신문고 페이지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한양신문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한양대 신문고 그 기존 학교 사이트에 있는 부분은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지금 학교 측에서 하고 계신데 그럼 페이지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기존 홈페이지에 추가가 돼 있는데 또 새로 만드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학우들이 그 신문고 기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여기 공약에도 실었지만 그 여러 가지 매체를 적어놨어요. 한양대 어플이라든지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따로 저희가 다른 매체를 구상한다든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신문고에 대해서 공약 이행할 때 가장 학우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내기 편한 매체로 저희가 선택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기능이 홈페이지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학우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하이인의 온라인 민원 안에 학생 교직원 이렇게 따로 한양 신문고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럼 기존과 다르게 커뮤니케이션 및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예로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뭐 기존의 어플을 보통 다 그 전례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면은, 그러니까 초반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학우들이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의 한양대학교 어플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한양대 학우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 당선 이후에 그쪽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마 그 어플을 좀 더 방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간 캠퍼스 폴리스를 수시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체제를 강화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만드신다는 건가요? 네, 한양대 캠퍼스 폴리스라는 제도는 지금 운영되는 캠퍼스 폴리스는 그 야간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학교를 순찰하는 체제를 가리키는데, 작년 총여학생회 공약에서도 그 학우들로 구성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순찰하는 캠퍼스 폴리스가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당시 사회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아예 봉사 수업으로 개설되는 형태로 진행되다가 그게 약간 딜레이 돼서 올해 시행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 학우들이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공약을 저희 때에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온전하게 이행시키는 게 저희가 그 공약을 실은 취지입니다. 네, 가로등 추가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자취방 밀집 지역 주변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범위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그 가로등에 그 설치되는 구역이 그 애매하시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학우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을 전부 이렇게 설치할 수는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여건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우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부터, 그리고 가장 치안이 이렇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저희가 가로등 추가 설치를 시나 뭐 이렇게 지자체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야간 캠퍼스 폴리스 이거 운영하실 때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과연 야간에 얼마나 모여서 할지 이 참여율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참여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올해 원래 시행되려고 했던 계획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캠퍼스 폴리스 자체를 아예 사회봉사단과 연계를 통해서 아예 그 사회봉사 수업으로 개설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 사회봉사 점수를 듣고 뭐 명예수료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메리트를 제공해서 참여를 이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총여에서도 그랬듯이 그 사회봉사단과 연계해서 단순히 봉사 수업만 듣고 끝난 사례가 이미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현재 총련에서 이 그 야간 캠퍼스 폴리스를 실시했는데 사회봉사단과 연계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회봉사 수업만 듣고 사실상 야간 캠퍼스 폴리스에 대한 실질적인 목적은 이뤘잖아요. 실효성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설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에도 사실 이미 한번 실패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변경을 하신다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도 사실 믿기가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공약 자체 취지는 전 하부가 전 하부가 이 공약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캠퍼스 폴리스라는 공약 자체가 저희가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이 한 해 동안 진행을 했는데 추진에 실패했다 해서 이건 안 되는 사업이구나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좀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고칠 점은 고치고 좀 더 어떤 부분에서 재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저는 이 공약을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약 중에 대학내일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보지잖아요. 그럼 이걸 총력 학생회에서 이걸 직접 발행하신다는 건지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일단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정보지를 온라인 정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공약의 취지는 저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보면은 학연산이잖아요. 학연산 클러스터 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 캠프를 방학 동안 무료로 개인이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그냥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무료로 다녀올 수 있고 한양 상담센터라든지 외부에서 하면은 굉장히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들을 학교 내에서는 되게 편리하고 그리고 실속 있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하부들이 이런 기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대학내일의 취지는 학우들이 한양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학우들은 이 기능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알리고자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한양대 자기결정 정보지 발행에 대한 취지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공약 초안은 온라인 정보지 발행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은 지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있는 우리 학교 학 같은 사건 정보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책자 형태로까지 발전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되더라도 온라인 정보지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발행할 예정입니다. 네, 총 여학생에 대한 질문 모두 끝났고요. 총 여학생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학우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네. 네, 저 카메라맨 들고 계시네요. 네. 학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기후 변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출마하게 된 이유는 학우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편익을 학교에서 누리게 해드리고 싶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학우 여러분들이 저희가 1년 동안 당선이 된다면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유익 있게 저희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실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 여학생의 공청회는 끝났고요. 잠시 15분 휴게 후에 총학생의 선거 후보자 공청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